자, 이제 2027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자, 확률의 특강 활용 레벨 3 들어가 봅니다. 문제가 3개가 다 그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경계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적절한 문제예요, 그냥. 그 내신 수준으로 보면 내신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있대요. 자, 12개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공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부터 12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3번 던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모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자, 이거는 주사위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자, 이거 다 다른 순서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를 한꺼번에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가 다 다른 주사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를 3번 던지나 3개를 한꺼번에 던지나 순서가 다르면 다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분모가 그렇다. 분자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랬을 때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A1, A2, A3를 여기 나온 거를 A1, 이게 A2, A3라고 봤다 이거예요. 자, 이랬을 때 A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의 해집합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1 곱하기 A2 곱하기 A3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2라서 결국은 요 조건이 이제 A라는 조건에서 파악을 했다 보니 이 알파 베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결정되면 요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자동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의 양의 합수는 1, 8, 2, 4잖아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하고 B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이 A라는 집합 안에도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얘들이랑 반드시 겹치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첫 번째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 알파가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32가 돼야 되는 거죠. 베타는. 물론 누가 1이고 누가 32인지 모르니까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요 3개의 곱이 있잖아요. 요 3개의 곱은 이거 2개 더해서 33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될 경우의 수가 바로 1번에서 분자에 올라갈 경우의 수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A1, A2, A3는 당연히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곱해서 자연수 된다. 뭐가 떠올라야 돼? 약수 배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약수 배수가 33을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럼 이 A1, A2, A3는 요게 약수 보이죠? 1도 약수고 그 다음에 3도 약수고 뭐 11도 약수고 33도 약수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순서가 다르면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3개를 곱해서 33이 될 수 있는 거는 3개를 곱해서 33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지금 이게 전부 이거니까 가장 큰 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3이 나와도 가능한 거죠. 33도 33의 약수잖아요. 그러면 33이 나오면 1, 33. 자, 제일 앞에 큰 수를 쓸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아지는 것만 인정해볼까? 자, 이런 순서상 가능하죠. 3개 곱해서 33 되는 걸로 가능하죠.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생각해볼까? 33이다. 그럼 자, 11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이어야 되겠지. 33, 1, 1, 11, 1, 1. 자, 요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그치? 왜 안 될 것 같냐 하면 요 12라는 숫자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발생할 수가 없네. 그치? 일단 쓰기는 이렇게 써봤는데 그러면 결국은 요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요거밖에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그럼 10이라고 3하고 1을 곱해서 33이 된다는 걸 발견했는데 요거를 여기다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가 다 다른 것으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6가지가 될 겁니다. 요거는. 자, 이제 두 번째가 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만약에 2가 근이었다. 알파가 만약에 2였다 치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베타는 당연히 16인 거죠. 16.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세 근의 곱이, 세 근의 곱이 아니고 참. 두 근의 합이 A1, A2, A3인데, 요건데, 두 근이 지금 2하고 16이다 보니, 두 개 더하면 18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18. 요거는 소인수분해 보면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약수들이 돼야 되는데, 18은 올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지? 18은 안 되고, 그럼 9가 가장 큰 숫자라면, 9 곱하기 2 곱하기 1. 일단 요거 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3이, 자, 그 다음에는 6이 큰 숫자가 될 숫자. 6이면 6, 3, 1.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9가 제일 큰 숫자일 때는 5, 6이 제일 큰 숫자일 때는 5. 그 다음에 3이 제일 큰 숫자일 때는 3, 3, 2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6가지고, 요것도 6가지지만, 요거는 3가지가 나오잖아요. 15가지가 나오네요. 15가지가. 이렇게 되겠어요. 15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인데, 3번. 만약에 근 하나가 4일 땐 다른 하나는 8이잖아요. 8일 때는 다른 하나는 4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알파가 4고 베타가 8일 때요. 그러면 이때는 두 개 더한 게 4하고 8 더하면 12니까 이때는 여기다 써볼게. A1, A2, A3 요거 곱한 게 4하고 8 더하면 12가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A1, A2, A3는 12의 약수여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이때는 가장 큰 숫자가 10이 가능하죠. 왜? 여기 12까지 있잖아요. 12, 1, 1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가 6 가능하죠. 6, 2, 1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숫자가 4 가능하죠. 4, 3, 1 가능해요. 그 다음 가장 큰 숫자가 3 하나만 나오면 3, 2, 2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럼 요거는 가능성이 3가지고요. 요거는 3팩이니까 6가지. 요것도 6가지. 요거는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해내리면 요거는 18가지가 나옵니다. 18가지. 자, 요게 우리가 오늘 한 점 답이겠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에다가 요거 다 21, 21에다가 18 더하면 39, 39. 이렇게 되네. 그러면 3이라 4, 3, 3, 9, 3, 4, 12. 이렇게 되겠죠. 되죠? 그러면 144에다가 4를 곱하면 4, 4, 16, 4, 4, 16, 17, 576, 576분의 13, 576분의 13.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지? 요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놈이 한 근이 돼야 된다고 적어도. 그러면 요 관계 때문에 한 근이 결정되면 다른 한 근은 자동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정이 되면 이 세 개의 곱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자연수 곱해서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A1, A2, A3가 33의 약수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 약수가 요 안에서만 생각하는 약수여야 되지, 그치? 그 구성을 찾아서 여기에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가 다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사위 던지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지? 자, 1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가봅니다. 2번.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요,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는데, AB에서 각각 여기서도 3개 꺼내고 여기서도 3개 꺼낸대요. 꺼내서 이 6개의 공 중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요 사건을 A라는 사건, 요 사건을 B라는 사건이라 했을 때, 자, 요 확률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분모는 당연히 6C3 곱하기 6C3이죠. 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을 막 3개씩 뽑은 다음에, 여기서도 흰 공 뽑히고, 검은 공 뽑히고, 흰 공 뽑히고, 검은 공 뽑혔을 때, 나중에 뽑은 다음에 이거 2개 흰 공 합치고, 이거 2개 검은 공 합쳐서 개수를 막 비교해서, 이거, 이런 걸 찾아내야 돼. 게다가 또 뭐,
합집합이니까 둘 중에 겹치는 건 좀 빼내야 되고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서 뽑은 결과를 막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뭐가 편하다고? 순서상 말고 표가 필살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제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잘 배우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전체 3개를 그랬는데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걸 분류기준에 0, 3 될 수 있고 또 1, 2가 될 수 있고 또 요거 2, 1 이렇게 3가지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는 A 주머니라고 딱 쓰고 전체 A 주머니가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딱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요 3가지밖에 없잖아. 요거를 순서상으로 쓰자. 0, 3 앞에 게 흰 공이고 뒤에 게 검은 공이야. 1, 2 자, 이것도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자. 0, 3 1, 2 요거는 2, 1 이렇게 가능성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쳐서 일단 3개를 그러니까 0, 3 1, 2, 2, 1, 3, 0까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B 0, 3 1, 2 2, 1, 3, 0 이렇게 딱 써주면 되잖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뭐야? 2개 중에 반 개를 뽑고 곱하기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고 요거 4가지니까 요거는 가지수가 4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바로 가볼게. 자, 2개 중에 하나 뽑고 21 곱하기 42 이렇게 되죠. 4개 중에 2개. 그럼 2 곱하기 그러니까 12가지죠. 1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개 중에 2개 1이고 4개 중에 1개 4 뭐 2개 중에 2개 4개 중에 1개 4 8 8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치기 이제 가지수예요. 가지수. 아, 미안. 8가지 말고 4가지죠. 2개 중에 2개 뽑는 게 1가지고 곱하기 4개 중에 1개니까. 자, 이거. 여기가 2C 2 곱하기 4C 1이니까 이게 4죠, 4.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3개 중에 빵개고 3개 중에 3개? 요렇게 계산을 할까요? 요런 일이 벌어질 가지수입니다. 그럼 요거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1.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한 가지예요. 자, 요거는 B는 지금 흰색 3개, 검은색 3개였어요. 요거는 흰개 3개, 검은색 3개. 흰 거 3개, 검은색 3개였거든. 그럼 바로 갈게. 31 곱하기 32.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 나옵니다. 32, 31 이것도 9가지가 나와요. 33 1이고 30 1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게 가지수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옆에다가는 뭘 쓰느냐 하면 흰색은 흰색끼리,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더해볼게요. 개수를. 요거는 0, 6이고요. 요거는 1, 5, 0, 요거는 2, 4입니다. 자, 다시요. 0은 0끼리 더하고 3은 3끼리 더한 거 쓴 거야. 자, 1, 5 맞고 2, 4 오케이 됐어. 그럼 요거는 1, 5 2, 4 요거는 3, 3 이렇게 됐고 요거는 2, 4 요거는 3, 3 요거는 4, 2 이렇게 됐고 요거는요 자 3, 3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4, 2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5, 1 이렇게 되네. 자, 요게 지금 빨간색이 이제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은 걸 갖다가 흰색은 흰색끼리 합치고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합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비교를 하라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쓰면요, 이제 동그라미를 잘 치면 돼요. 먼저 A 쪽이 B보다 큰 거, A가 B보다 큰 거, A가 B보다 큰 거,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A가 B보다 큰 거, 앞쪽이 B보다 큰 거.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곱해서 5 되는 거예요. 2개 곱해서 5 되는 걸 넣어. 끝이죠? 자, 이거는 뭐 겹치는 걸 다시 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해당되는 거 아무거나 적어도 하나 해당되는 거 동그라미만 잘 치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쓸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놈이 나오려면 이거하고 이게 곱해져야 되니까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1 곱하기 12, 12가지죠. 얘가 봅니다. 9, 4, 36 요거죠. 36
그 다음에 얘가 봅니다. 9, 4, 36이죠. 그 다음에 얘가 보면요. 15 곱하기 1이니까 12고요. 마지막에 너는요. 4 곱하기 1이니까 4입니다. 자, 그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거는 20, 400인가요? 이거. 자, 이거 400. 맞나? 요거는 합이 70인가요? 72고 너하고 너하면 얼마야? 요거가 28? 72에다가 28 더하면 100 나오네? 답은 4분의 1이다. 이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서 공을 3개 뽑고 여기에서 3개를 뽑아서 그 흰색 공끼리 더하고 검은색 공끼리 더해가지고 흰색 공 전체와 검은색 공 전체의 개수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순서상 딱 정해져 그 목표를 딱 정해서 캐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개수를 하나하나 찾아내도 되지만 분명히 그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도 이런 계산을 갖다가 중노동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상태로 저런 표를 일목요연하게 그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는 이놈에서 3개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 여기다 딱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놈에서 3개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 여기 딱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요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의 수 쓴 거예요. 요런 거 계산해서 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발생하고 너가 발생한다는 말은 요거하고 요거를 곱의 법칙으로 곱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거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야 너가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거 적어도 하나 만족하는 것만 동그라미 쳐나가면 뭐 겹치는 거 빼고 그딴 짓 할 필요도 없어요. 배터리 위험도 현저히 떨어지고 오게. 그래서 요와 같이 처리를 하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자세로 작동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벨 3의 2번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자,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주사위 1부터 6까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문이 나오면 걔랑 연결된 곳 모든 곳에 스티커를 붙인대요.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문이 만약에 2가 딱 나오면 얘랑 연결된 거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다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3번 반복했을 때 6개의 원의 내부에 모두 한 장 이상씩 최소한 한 장 이상씩 스티커가 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뒤에 해설지는 바로 여사건을 써놨는데 그 여사건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여사건이 개수가 적으니까 뺄 건데 오히려 여사건이 개수가 적다라는 거는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보자마자 여사건을 선택하는 거는 별로 가망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보자마자 이거 여사건 문제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요즘 잘 안 나온다니까요. 이 문제도 바로 보자마자 여사건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물론 맨 땅에 헤딩을 하다 보면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해서 느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자세죠. 그지? 그렇게 느껴야 돼. 근데 여사건을 쉽게 찾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사건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여사건 찾을 때 이런 게 여사건인데 이걸 느끼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다이렉트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이렉트로 접근하면 관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지?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관찰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와중에 이거 여사건이 훨씬 편했고 여사건은 이런 상황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의 정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다이렉트로 한번 가보는데 분모는 6의 3제곱이잖아요.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근데 주사위 던져가지고 여기 막 눈을 비교해 가면서 막 여기 점을 찍어 나가야 돼. 스티커를 붙여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사위가 2번이 아니고 3번이야. 퍼스트, 세컨드, 서드. 그러니까 이 주사위 던지기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나오면 선생님이 표를 그리라고 했잖아. 표를 그리려고 봤더니만 3개야. 3개짜리 표를 어떻게 그리지? 뭐 입체 도형으로 그리나? 2개일 때는 가로, 세로 이렇게 잡으면 돼. 3개일 때는 어떡하나? 가로, 세로에 막 앞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입체로 그리나? 그게 아니고요. 이랬을 때는 이 첫 번째 주사위 문은요 분류 기준으로 작동시키면 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사위 문만 딱 그리면 돼요.
와, 선생님 이걸 근데 언제 이걸 다 해보고 있습니까?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좀 느낌이 와야 돼.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두 개만 해보면 끝나는 구조다라는 것도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느껴져야 돼. 끄트머리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얘도 끄트머리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얘도 끄트머리 중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여기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여기서도 똑같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거 두 개만 잘 관찰을 하면 세배하면 된다는 게 떠올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주사위 눈이 1, 첫 번째 주사위 눈이 2, 이렇게 첫 번째 주사위 눈 1, 첫 번째 주사위 눈이 2, 요때만 해볼 거란 거야. 첫 번째 주사위가 4고 두 번째 주사위가 5일 때는 요 1, 2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려놓은 것 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가본다. 자, 여기 뒤에 큰 그림이 혹시 있나? 자, 여러분 주사위 눈이 나오면 그거랑 인접한 데는 다 스티커를 붙인다. 이거는 다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주사위 눈이 1 나왔다. 그럼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 눈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만약에 1이 나왔다. 두 번째 1이 나왔다. 그럼 여기 또 붙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때 누가 나와줘야지만 이거 세 개가 다 붙을 수 있을까잖아. 세 번째 누가 나와야 이거 세 개 다 붙일 수 있어. 5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4, 6에도 한 번의 개로 다 붙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얘만 된다. 이야기하니까. 자, 그 다음. 얘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첫 번째 1이 붙었다, 이거예요. 요렇게 붙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쳐다봐. 두 번째 2가 나왔다, 이거. 2가 나왔다. 여기. 두 번째 2가 나왔다. 자, 이런데 이제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는요, 지금 비어있는 데가 6이니까 6만 커버칠 수 있는데, 그럼 6이랑 연결된 데를 봐봐. 3, 5잖아. 그러면 세 번째는 너 아니면 너 나오면 된단 말이야. 3이 나와도 6이 커버쳐지고, 5가 나와도 커버쳐지고, 6이 나와도 6 커버쳐지고. 그러니까 3, 5, 6이 나와야 된다. 여기는 3, 5, 6.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이겁니다. 첫 번째 이제 1의 눈이 다 나오면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다. 두 번째 3이 나왔어. 자, 여기 나와버렸어. 그러면 요래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얘가 커버쳐지려면 요거 아니면 요게 나와야 된다. 2, 4, 5가 되겠죠. 자, 첫 번째 1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 만약에 3의 눈이 나왔다. 여기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다 커버쳐진 거니까 이제 너만 커버치면 되니까 너랑 연결돼 있는 너 아니면 너 세 가지. 나중에는 요 가지수를 바로 그냥 손으로 실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처음이니까 하나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해보면서 또 이해도가 높아지죠. 첫 번째 1이 나오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가 나왔다. 어디가? 여기 나왔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찍힐 건데. 그럼 마찬가지 또 6만 커버 쳐지면 되니까 또 세 가지죠. 자, 3, 5, 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5가 나왔다. 뭐야? 두 번째 5가 나오면 여기 스티커 붙이면서 이미 적어도 하나씩 다 나왔잖아. 붙었잖아. 그럼 세 번째는 아무 데나 나와도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다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여기 붙인 상태에서 이제 6이 나왔다. 첫 번째 여기가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만 커버 치면 되니까 또 세 가지죠. 2, 4,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우가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가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 이제 가봅니다. 첫 번째 주사위 던지기 2 나왔어. 그러면 2 나오면 일단 여기 일단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첫 번째 주사위 눈이 나왔을 테니까 두 번째 주사위는 하나 더 그리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찮아도. 자, 이번에는 여기 동그라미 안 치고 그냥 개수로 바로 가볼게.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사위였고, 요게 세 번째 주사위였어요. 자, 첫 번째는 저기는 무조건 이제 첫 번째 2 나왔기 때문에 여기 찍혀있다. 그럼 두 번째 주사위가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어있고, 이제 6만 카바 치면 되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자, 여기 바로 쓸게. 3. 그냥 쓸게. 세 가지. 자, 2가 나왔다. 두 번째 주사위 2가 나오면 그대로 여기에 하나씩이 더 찍히는 거니까 마찬가지 6이 카바 쳐주면 되잖아? 그럼 또 세 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3이 나왔다. 이 상태에서 3이 나오면 뭐야? 여기가 이제 3이 나오면요. 여기가 이미 메꿔진 상태에서 3이 나오면 여기도 메꿔져 버리니까 뭐야? 감을 메꿔줬어, 이미. 그럼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3일 때는 6가지 다 되죠. 이렇게. 자, 이제 4가 나왔다. 자, 요 상태에서 4가 딱 나오면 여기만 하나씩 추가가 되니까 6을 카바 쳐야 되니까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5. 자, 5가 나오면 뭐야? 여기가 나오면 여기하고 여기 이미 다 메꿔져 버려. 아무거나 나와도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입니다. 6이 카바 치면 여기가 일단 메꿔지니까 아무거나 나와도 돼. 여기 이미 다 메꿔졌잖아요. 이거예요. 끝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6, 3원 18 여기까지 해서 6, 4, 24니까 맞죠? 27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에 붙었을 때를 필두로 해서 구해본 게 19가지고 2번에 붙었을 때를 필두로 해서 27가지가 나오면 나머지는 이제 해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여기 붙고 하고 여기 붙고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대칭해요. 회전하면 일치하잖아요. 여기 붙고도 똑같은 거니까 결국 나의 주장 이거 두 개 더한 놈의 3배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3배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요? 46인가요?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러면 6의 3제곱분에 46에다가 3배를 해보면 328, 1로고 3, 4, 1, 138. 자, 6 곱하기 6이잖아요. 요거 보니까 6으로 약분이 되죠. 6, 22, 6, 3, 18. 그러면 36분의 2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요거 주사위 3개를 갖다가 던질 때는 핵심이 이 첫 번째 주사위 나오는 분은 분류 기준으로 작동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표로 그려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만약에 1의 눈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스티커가 일단 붙어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뭔 말이야? 두 번째 1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하나씩 더 붙겠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올 때 어떤 눈이 나와줘야 여기도 최소한 하나씩 붙을 건가? 5밖에 없잖아요. 5밖에.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나요. 자, 그럼 이 경우는 두 번째 만약에 이 상태에서 2라는 눈이 나와버리면 여기 하나씩 이렇게 다 붙어버리면 이제 세 번째는 너를 카바만 치면 된다 말이야. 너를.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돼 있는 너 아니면 너가 나와주면 되니까 세 가지다 이 말이야. 이렇게 따져가면 이제 조금 하다가 익숙해지면 이 표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수만 이렇게 쭉 더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 둘의 관계를 하면요, 이 둘의 관계는 얘랑 완벽하게 대칭성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되죠? 회전하면 이놈이 저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개수가 대칭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거에 3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자, 요게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가 푼 거고,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이제 여사건으로 푼 거는 이런 거야. 요거는 이제 다이렉트로 표를 그려서 해석을 한 거고. 자, 일단 6의 3제곱 여사건이 이제 안 되는 걸 갖다가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관찰을 통해서 말이야, 결국은 주사위 던질 때 눈이 말이야, 여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라인 있잖아. 요 라인에 있는 세 숫자만 나와주면 절대로 어느 한 곳은 붙지를 못한다는 거. 최소한 한 곳은 적어도 한 곳은 비어있다는 걸 발견하면 된다고. 여기 있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뭐 1번 3번이 나온다거나 1번 2번에 2번 한번 나오면
무조건적으로다가 이쪽에 누군가는 비게 돼 있잖아, 그지? 1번만 3개 나오면 이것만 붙이다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비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1번, 2번에 2번, 1번이 나와봤자 여기 있는 이놈은 붙는데 너는 비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한 곳에 붙지 못하려면 결국은 주사위 눈이 이쪽 라인 아니면 요쪽 라인 아니면 요쪽 라인 요런 숫자들만 3번 연속해서 나오면 그 무조건 문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된다는 걸 발견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 되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요게 아까 그 다이렉트로 가던 작업을 하다 보면 느껴졌을 거란 말이야.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만 계속 나오면 안 되네, 이런 거. 아까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발견했다 치면, 봐봐요. 3개가 다 여기서 나오구나. 자,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1 또는 2 또는 4, 두 번째도 1 또는 2 또는 4, 세 번째도 1 또는 2 또는 4, 3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이 3개에서 나오면 4 또는 5 또는 6, 3가지. 그 다음도 4 또는 5 또는 6, 3가지. 그 다음도 4 또는 5 또는 6, 3가지. 그 다음에 1 또는 3 또는 6, 1 또는 3 또는 6, 1 또는 3 또는 6 이렇게 3가지. 자, 그런데 이 안에는 겹치는 게 있단 말이야.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라인, 요거 계산할 때 여기 안에는 요 1만 3번 나온 1, 1, 1 요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말이지 요 뒤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계산을 와중에도 이 1은 1, 1, 1이 또 한 번 카운팅이 돼요. 이게 2번 카운팅이 됐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444는 여기서도 한 번 카운팅이 되고 여기서도 한 번 카운팅이 되니까 2번 들어가 있단 말이야. 666도 여기서 한 번 카운팅이 되고 여기서 한 번 카운팅이 되니까 이것도 2번이 카운팅이 돼 있으니까 한 번씩은 빼줘야 되니까 3은 빼줘야 된다. 111, 444, 666은 전부 요 과정에서 2번씩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한 번씩은 다 빼줘야 된다. 그 이야기야. 자, 이게 그러니까 여사건을 갖다가 쓰는 방법이지. 이게 눈치채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6 곱하기 6분의 자, 27을 세번 곱하면 37, 21 81 81에서 3을 갖다가 빼니까 78 요거 약분하면요 36분의 13 1에서 36분의 13을 갖다가 빼면 되니까요 36분의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4번인데 요게 사실은 이 여사건 자체 눈치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까 앞에 다이렉트로 한 거 그런 거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아니야 여러분. 문제는 일단 연습이라도 그렇게 일단 해버릇해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잖아. 나는 이렇게도 해보니까 답이 나온다는 걸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사위 3개 던질 때는 하나는 고정시키고 분류 기준으로 작동하고 나머지 2개는 표로 그린다.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방법이야. 선생님이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쓰던 방법이라고. 이런 고전적인 방법일지라도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이걸 이렇게 아까처럼 먼저 해봐야 여사건이 이런 데서 발생하겠구나. 이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게 결국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라인에서만 3번 나올 때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 이거를 문제 풀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해설지가 만약에 이렇게 여사건으로 돼 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여사건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야. 왜? 그 설명은 말로 일단 했을 때 누군가는 그 말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딱 한 개야. 다이렉트로 일단 가보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너는 여사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유야. 여사건으로 풀어는 그냥 이유라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사건은 양날의 검이야. 여사건 자체가 개수가 적을 거기 때문에 그 여사건이 개수가 작다는 걸 눈치만 채면 쉬운데 그 작은 경우가 눈치가 잘 안 채질 수가 있잖아. 그럼 너는 일단 여사건 자체가 뭔지를 파악을 못한단 말이야. 여사건 자체가 뭔지를. 그러니까 여사건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걸 딱 보자마자 눈치챌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하실 때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과 여사건을 다 같이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뭐가 떠올지 모르잖아요. 양쪽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야. 제발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뒤에 답안지가 이렇게 여사건이 돼 있다고 해서 여사건으로 무조건 풀고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
아시겠지? 항상 꼭 다이렉트를 복잡하더라도 다 꼼꼼하게 표를 그려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래야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이제 대표 기출 문제. 오늘 뭐 어렵지 않은 문제지.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하라 하여 4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열 중. 그럼 분모는 일단 4의 4제곱이 되겠지. 자, 이제 문자를 A 한 개만 포함하거나 이걸 A라는 사건, B 한 개만 포함하는 사건, B라는 사건이라 하면 이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분자는 NA 더하기 NB, 그러니까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거잖아요. 자, 먼저 NA를 구해보면, 자, 4자리 딱인데 문자가 A 하나만 포함된대. 그러면 A가 이 4 중에 어디를 갈래? 4가지죠. 그럼 나머지는 절대 A가 나올 수 없다는 거니까 B, C, D 3가지, 여기도 B, C, D 3가지, 3의 세제곱. M, B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딘가에 B 하나만 나오니까 얘랑 개수가 똑같겠죠. 뭐 요거를 2번 더 해도 되고 곱하기 2 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무슨 의미야? A 한 개만 그리고 B도 한 개만. 여기서 정확하게 A, B가 딱 한 개씩만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갑시다. 여기 A하고 B 자리를 A가 갈 수 있는 게 4자리. A 갔어. B는 남은 3자리 중에 어딘가에 갔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자리는 A, B가 절대 오면 안 되니까 CD 2개, CD 2개, 2의 제곱 되겠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러면 4의 4제곱이라고 써놓고요. 자, 요거 432 묶어낼까요? 432가 얼마야? 23? 자, 묶어내면 여기에는 요 놈은 3제곱 남죠? 9 마이너스 요거는 432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7이죠. 7. 자,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분의 24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 6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분모는 32분의 37의 2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벨 3는 중요한 게 아까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처럼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들 있잖아. 이거는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그 복잡한 머리 상황을 정리를 갖다가 투박하게 깔끔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산 실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경우 중에서 빠뜨리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표를 갖다가 동원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같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보는 거야. 한꺼번에 따로따로 쪼개서 보다가 중간에 빠뜨리지 말고 시각적인 효과를 갖다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생각까지 같이 하는 거지. 우리는 머리가 항상 부족해. 인간의 머리는 멀티가 안 돼. 하나를 띄워놓고 그 다음 거 띄우면 그 전께 사라지게 마련이야. 그걸 방지하고자 우리는 시각적 효과를 도움받고자 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표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산까지 같이 동반해야 실수가 줄어들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기출 문제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Thank you.